저희 우스갯소리로 오늘의 비싼 집 하자 막 이런. 조조소처럼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카드론 이런 것도 좀 쓰고 통장을 만들었던 건 다 덕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CDF 브로스의 대표 권재호입니다. 네, 저는 CPO를 맡고 있는 제리 김경렬이라고 합니다. 네, TRDST는 럭셔리 홈퍼니싱 플랫폼이고요. 이제 해외의 수입 명품 가구나 조명을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저희 TRDST는 작년에 90억 정도 판매를 했고요. 매년 이제 200% 이상씩 성장을 해왔었고 21년도 12월에 프리-A 투자를 유치했었고 단일 제품 기준으로는 아마 4천만 원짜리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객단가는 뭐 보통 이제 150만 원 정도. 처음 창업한 건 2013년도고요. 학생 때 창업을 했었어요. 패션 SNS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어디에서 옷을 보고 좀 그게 사고 싶을 때 그걸 찾아주는 형식의 SNS였던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매출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피봇을 해야겠다.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하게 됐습니다. 월에 몇 천만 원 이상씩은 매출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인플루언서들하고 쉐어를 하는 모델이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고를 보유해야 되는 어떤 재무적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없는 사업군을 좀 찾다 보니 구매 대행이라는 어떤 모델을 좀 알게 됐었고 이제 TRDST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죠. 빚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억 가까이?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카드론 이런 것도 좀 쓰고 이율 25%짜리로 매년 이자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매출이 발생한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남길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상품들이 온라인에 이제 제때 공급되고 있는 게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그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여전히 많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량이든 트래픽이든 이런 데이터 분석해서 그때 이제 비어있던 게 명품 조명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품 조명 가져와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노출했을 때 뭐 매출은 사실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매출도 계속 성장을 잘 해왔고 사실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뭐 드라마도 있던데 조조소처럼 무역 상사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한 1년 반 전쯤에 투자 검토에 대한 제안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비전이 있어도 그걸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이제 제리는 저희 어떤 비전에 공감하는 부분과 또 제가 좀 굉장히 간곡히 부탁했던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뭐 제리 생각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 커리어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덕트를 너무 만들고 싶다. 허황된 생각? 약간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회사가 이제 구독형으로 커머스를 하는 회사인데 구매 경험을 바꿔준다는 것 자체에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까지는 이제 가구나 뭐 조명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고 이런 구조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구매 경험을 바꾸는 요소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합류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많은 상품, 그 다음에 빠른 배송, 저렴한 가격. 사실 이 세 가지가 이커머스의 어떤 경쟁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저희가 가격적으로 많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SKU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재고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를 포함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 재고를 한국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에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성장을 만들었던 건 다 채널톡 덕분이고요. 또 다른 추가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제품을 서칭하는 경로에 저희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소파를 온라인에서 사는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낯선 경험이잖아요. 내가 매장에서 본 제품의 뭐 색상, 재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최대한 고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게시판 그리고 전화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 채팅 솔루션을 좀 찾게 됐고 그때 가장 먼저 접했던 게 채널톡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채널톡이 처음 경험이었잖아요. 모든 톡이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나 보다 정도를 생각했었고 전화 상담이 좀 되는 건 없어? 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업체로 이제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고객들이 유입이 됐다가 이제 나갔는데 다시 상담을 이어하려고 하니까 문의했던 내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문자로 다시 고객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게 좀 안 됐었기 때문에 채널톡으로 다시 돌아왔었고요. 채널톡이 진짜 그게 좋아요. 뭐 부재 중일 때 뭐 문자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드리거나 구매에 대한 그 고민을 더 심도 깊게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세 분 계세요.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서포트 봇으로 이제 종결이 돼서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자동화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케팅 할 때도 자동화적인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뭐 어떤 페이지 뷰를 했을 때 어떤 뭐 문자를 보내겠다, 뭐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려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채널톡은 그 고객들의 행동을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회원 가입했을 때 이제 쿠폰 드리면은 쿠폰 사용하고 결제를 하셨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전환율이 나왔거든요. 그런 유효한 마케팅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채널톡을 잠깐 안 쓰다가 다시 채널톡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도 결국 고객 리텐션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채널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고관여 제품일수록 고민의 기간이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길 수밖에 없고 한번 그 고객과 맞닿았을 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채널톡이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다. 채널톡은 사실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커머스를 하신다면 고객과 커넥션도 훨씬 빨리 될 수 있고 사실은 안 쓸 이유가 없다. 안 쓴다고 하면 연동이 어렵다? 연동도 어렵진 않은데 약간 그래서 그냥 몰라서 안 쓰는 거 말고는 이해는 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